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2일 세계 최고의 전차 K 블랙팬서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조사인 현출처대로템은 폴란드 2차 도입 물량을 기존 납기 일정인 오는 6월보다 3개월 앞서 배송 완료했다고 한 것인데요. 총알 배송을 넘어 로켓 배송인 수준으로 빨리빨리 국가, 즉 국가번호 플러스 82의 위험을 잘 보여주었죠. 현대로템이 이처럼 빠르게 납기를 진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업무 부하가 예상되는 팀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을 통한 근무시간 연장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 K 전차가 신속하게 출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사원들 영혼을 갈아 넣었다. 부디 보너스 낭낭하게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방부와 방사청, 군은 유기적인 업무 대응으로 K 전차 수출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크게 단축시켰고, 기품원은 K 전차에 대한 신속한 품질 검사를 진행해 생산과 출고 등 전반적인 출고 일정을 앞당기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납기에 진심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죠.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 현지에서 K 전차의 조기 납품 계획에 대해 인상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못한 빠른 납기에 폴란드 군 관계자들 역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모리스 블라스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폴란드군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작년에 주문한 또 다른 12대의 K9 자주포와 5대의 K 전차가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포병과 기갑부대의 잠재력을 크게 강화한 것입니다. 야로슬라프 그로마진스키 육군소장은 이것이야말로 폴란드 육군의 현대화 모습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퍼 플라텍 군비청 대변인은 이날 도착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 국군은 48대의 K9 자주포와 15대의 K 전차를 보유하게 되었고 올해 후반에 더 많은 배송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이번에 발송된 K9은 3차 물량이었고 K는 2차 물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K 전차도 놀랍지만 K9 자주포는 벌써 3개 대대분이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기만 합니다. 이와 같은 빠른 납기는 라이벌 독일의 방산업계와 비교해보면 더욱 놀랍게만 느껴지는데요. 노르웨이에 도입될 독일 KMW의 레오파르트 EH 전차의 첫 도입 시기는 3년 뒤인 2026년부터입니다. 총 도입 대수는 54대로 2031년에 도입이 완료가 될 예정인데, 즉 9년에 걸쳐 총 54대를 생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로템은 이미 작년에 국군 3차 양산 물량 10대를 선제적으로 보내었고 2023년에는 18대, 2024년 56대, 2025년 96대를 보내어 총 180대 1차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2023년 18대 분량 중 5대가 이번 3월에 도착한 것이죠. 2차 계약에선 K전차 320대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500대 전차가 폴란드에서 생산되는데요. 시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5년에 걸쳐 양국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는 독일이 노르웨이에 54대를 보내기로 하면서 2031년까지 마무리하겠다 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보다 1년 빠른 2030년에 폴란드는 1000대의 K전차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니까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속도인데 네티즌들은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납품하고 독일은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납품하죠. 무슨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팩토리에서 시즈탱크 뽑는 수준이다. 내가 밀리터리 쪽을 몰라서 그러는데 K전차 생산이 빠른 거임 아니면 레오파르트가 비정상적으로 느린 거임? 둘 다 비정상이야. 이 같은 한국산 무기체계의 빠른 납기와 우수한 기술력에 최근 해외 유명 매체에서도 주목하였는데요. 미국 국방매체 타스크 앤 퍼포스는 자사 유튜브 채널에 최근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산 K전차에 대한 분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자 수는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할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진행을 맡은 크리스 캐피는 미국 여러 매체에서 군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폴란드의 새로운 전투 탱크는 좀 진정할 필요가 있어였는데요. 주로 스펙이 뛰어나거나 특출난 장점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이러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에서 구매한 180대의 K 전차의 첫 번째 배치 도착식에 참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드니아는 폴란드 최북단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불과 5개월 전에 체결된 150억 달러 규모의 메가
계약의 일환으로 한국 탱크가 도착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빠른 중무기 계약 이행이죠. NATO 무기 규격과 호환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원천을 가진 한국의 명성은 특히 제조 공정이 너무나 빨라 NATO 회원국들을 위한 드라이브 스루 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미국 군수품의 소비국에서 세계 최대 무기 공급국 중 하나로 성장해왔습니다. 훌륭한 성능을 지닌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유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완전한 국산 기술, 그리고 한국 방위산업의 배후에 있는 철학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폴란드가 케이블이라는 이름의 그들만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어 폴란드가 주력 전투 탱크로 선택한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닌 R&D 능력이 다른 경쟁사들을 앞서기에 충분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것이다. 강력한 군사 산업단지와 함께 NATO 호환 규격이라는 장점은 이 아시아 국가 한국이 향후 수십 년 동안 방산시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표 선수가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다. 해당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K전차와 한국 방위산업 역량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K전차는 적어도 3대의 NATO 전차의 가장 좋은 특징만 모은 것 같다. 오토로더는 훌륭해 보이는데 최대 16rpm 조준 사격은 정말 미친 것 같다. 참고로 여기서 뜻하는 RPM은 rounds per minute의 약자로 1분당 발사된 포탄 수를 나타냅니다. 이 말 그대로 K전차 3대는 1분 안에 러시아 전차 대대 전체를 완전히 소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나는 1965년에 8군 사령부에서 복무했어. 그때와 비교해볼 때 오늘날 한국은 너무나 많은 것을 성취했고 그만큼 훌륭한 국가가 되었어. 나는 그들이 이룬 발전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들의 독창성에 박수를 보내. 나는 마치 그곳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들을 지지하고 있지. K전차는 정말 훌륭한 전차이고 폴란드가 KEPL을 위한 인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사실은 K가 가진 성능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 왜냐하면 폴란드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위험을 받는 상황이기에 만약 KEPL의 성능이 부족했다면 폴란드의 선택은 다른 곳으로 향했을 것이기 때문이야. K가 너무 좋다. 그것은 짐승이다. 그것이 NATO 도색을 하고 활개치는 걸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 같다. 한편 최근 해외 매체를 통해 예상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르웨이 수주전에서 독일 KMW에 밀려 수주를 따내지 못했던 현대로템이 노르웨이에 재방문하여 독일산 전차를 산 이유에 대한 답을 얻으려 한다는 기사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수주 실패한 노르웨이에 또 뭐하러 질척거리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제도약을 위한 현대로템의 반전 전략이었습니다. 즉, 노르웨이의 재방문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노르웨이 매체 테크니시 우케블라드는 지난 15일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수요일 FMA는 패배한 한국의 현대로템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K 블랙팬더와 함께 경쟁에 초대되었으며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직접 검토를 약속받았습니다. 또 다른 매체 데이즌스 네링슬랩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방장관 아이레 크리스토퍼스는 전차를 꼭 구매해야겠다면 한국산이어야만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테크니스카 캐블렛의 소식통에 따르면 FMA의 권장 사항 역시 지속적인 개발 가능성과 운영 비용 등의 장점이 있는 K 블랙팬더를 구입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현대로템은 계약에서는 패했지만 경쟁에서는 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나 성능에 밀려 수주를 못한 것이 아닌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세계 시장에서 독일과 계속 경쟁할 현대로템은 혹 이번 계약으로 독일 전차보다 비싸고 성능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 노르웨이에 방문하여 경쟁 보고서를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독일 업체는 노르웨이에서 대규모 절충교역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프로그램 코스트는 약 200억 NOK로 FMA의 문서에 따르면 독일 KMW는 현재 약 115억 NOK의 절충교역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수주를 따낸 독일도 아주 낭낭하게 절충교역 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것과 현대로템이 이번 수주 실패를 단순한 실패로 규정짓지 않고 앞으로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의 K 전차 1000대 대규모 수출 역시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성능 평가를 통해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이 증명되자 계약이 진행되었듯 시험 평가 결과에서 압도했던 K 전차가 앞으로 유럽 전역의 대규모 판매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의 공정했던 평가 보고서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산 무기체계는 가성비와 후속 지원 납기 능력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 성능에서도 전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능만 놓고 봐도 한국 무기들을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평가는 최근 독일의 행보를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의 라이벌을 꼽자면 가성비로 꼽히던 중국, 인도, 터키와 같은 신흥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실상부 세계 메이저 방산 국가인 독일과 라이벌 관계로 불리고 있죠. 독일은 이미 초조한 마음에 K방산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를 일삼고 있는데요. K 블랙팬서 이름으로 지들이 먼저 도메인을 선점해 악의적인 글을 게재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K방산을 비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높아지고 잊혀진 방산강국 독일은 나토 회원국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데 라인메탈은 뜬금없이 우크라이나에 전차 공장을 짓겠다고 하질 않나. 그동안 다닐 때조차도 보내기 꺼려했던 레오파르트 전차를 갑자기 100대 이상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 방산업체 우크라의 탱크 공장 추진 중. 독일 국방, 우크라 깜짝 방문 레오파르트의 100대 이상 공급. 이러한 행동 모두 한국 방산의 위협을 느껴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독일의 이러한 견제가 안 입고 오면서도 사실상 한국을 방산 라이벌로 인정하는 것이란 측면에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특히 지난 2월 21일 미 국방부 관계자들과 우리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질의응답이 오가는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4년 만에 방한한 미 국방부 해외비교시험이 참석했습니다. FCT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해외 우수 방산 제품을 시험 평가해 이를 더욱 빠르고 경제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외국 제품 사전 검증 프로그램입니다. 즉, FCT 프로그램을 통과하면 미국 무기체계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 국방부로부터 그 우수성을 입증받았다는 점에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수출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 국방부로부터 시험평가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장비 기술에 대한 관련 연구개발 R&D를 지속할 수 있죠.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한국산 무기체계의 마지막 도전지는 아마 미국일 것입니다. 규모나 기준 면에서 세계 최고, 세계 최대이기 때문이죠. 국방 예산에만 천조를 쏟아붓는 미국의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 납기와 같은 장점뿐만 아니라 성능에서 세계 최고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국내 업체 제품으로는 LIG 넥스1이 만든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이 지난 2020년 국내 개발 유도무기 중 처음으로 FCT 프로그램을 통과했었고,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 역시 지난해 11월 FCT 대상 장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 국방부도 방한한 FCT 팀의 육해 공군과 특수전사령부 소요군을 모두 포함하는 등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능 좋고, 가격 좋고, 납기 좋고, AS 좋은 한국산 무기를 안 살 이유는 없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